새벽의 첫빛이 창가를 적실 때에도 이도윤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27의 청년, 한 손에는 아르바이트 일정표를, 다른 한 손에는 학교 과제물을 들고 있었죠. 날마다 반복되는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서랍장 위 낡은 사진틀 속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양옆으로 부모님의 모습은 없고 보육원 선생님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중얼거린 도윤의 눈에는 피로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아르바이트는 생존을 위한 필수였죠. 부모님은 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사고라는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의문은 있었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한 도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모습이었죠.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은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던 그 사람, 대한민국 최대 재벌 태화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 이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왔다는 이현철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 같은 사람을 태화그룹의 회장이 부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현철은 도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윤이 그의 친손자라는 것, 그리고 도윤의 부모가 회사를 지키려다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존재가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이 노인은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마지막 부탁을 전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것, 그의 부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병실을 나서는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도윤은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바꿀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이라면 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이도윤은 태화그룹 인사팀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에서 재벌가의 후계자로 그의 숨겨진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진실에 대한 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도윤은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닌 자신의 뿌리와 부모님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태화그룹 본사 로비는 대리석 기둥과 유리벽이 어우러진 웅장함으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으로서의 첫날 그의 가슴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자신에게 낯설기만 한 이 거대한 세계, 그러나 혈연으로는 자신과 이어져 있는 공간이었죠. 인사팀에서 받은 사원증을 목에 건 순간 도윤은 그것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열쇠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인사팀 담당자는 도윤에게 태화그룹의 역사와 조직도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태화그룹, 그리고 이 거대한 조직의 핏줄이 자신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도윤은 전략기획부 신입사원으로 배치되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첫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갑작스레 등장한 낯선 인물, 특별한 경력도 배경도 없는 신입사원에 대한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부장 박기태는 특히 날카로운 질문으로 도윤을 압박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냐는 질문에 도윤은 담담하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만을 이야기했어요. 숨겨진 혈연 관계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기태 부장은 도윤에게 과도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신입사원이 감당하기 힘든 보고서 작성과 자료 분석을 밤늦게까지 요구했어요.
의도적인 괴롭힘이었지만 도윤은 묵묵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미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첫 주가 지나고 도윤은 야근을 마치고 회사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근무했던 태화 연구소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자료실에서 도윤은 20년 전 문서들을 조심스레 살폈어요. 태화바이오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들을 훑어보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 담긴 보고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위험성 경고 문구와 내부 조사 필요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자료를 더 살피려던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료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문서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의 조각이었죠. 다음 날 도윤은 조심스럽게 태화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그저 실패한 사업 정도로만 언급되었지만 도윤은 그 이면에 더 깊은 비밀이 있음을 느꼈어요. 특히 박기태 부장과 현 부사장 이재훈이 그 프로젝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의 조용한 탐색은 회사 내 감시망에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박기태 부장은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를 더욱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성실한 신입사원으로서 업무에 임하면서 내면으로는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매서운 가을바람이 태화그룹 본사 건물을 감싸던 날 이도윤은 신입사원 평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처럼 깜빡였어요. 신입사원에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능력 평가가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습니다. 도윤은 밤을 새워가며 태화그룹의 미래 전략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스템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연구 자료의 일부와 자신의 통찰력을 결합시킨 혁신적 제안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발표를 마친 후 정하영 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박기태 부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제안을 현실성 없는 꿈이라 일축하며 사내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정하영은 도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은밀히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이도윤 씨의 관점은 신선합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각이죠. 정하영의 한마디는 도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태화그룹 내 유리천장을 깨고 실력으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여성 임원이었어요. 정하영은 도윤에게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박기태 부장의 노골적인 불만을 샀습니다. 박기태는 도윤을 핵심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아이디어가 다른 팀원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막았어요. 고립된 도윤은 오히려 이 시간을 태화바이오 프로젝트에 관한 더 깊은 조사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태화바이오 관련 문서들이 체계적으로 삭제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밤중에 회사 보관실로 침입하여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내려 했어요. 먼지 쌓인 서류철 사이에서 그는 부모님의 이름이 적힌 마지막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태화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약물의 위험성과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임상시험에 관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보관실 문이 열리며
박기태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신입이 감히 뭘 캐고 다녀? 이게 내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인가? 도윤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이미 함정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박기태 부장은 도윤이 회사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를 씌웠어요. 그것은 즉각적인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도윤의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그에 관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퍼졌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내면에는 더욱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후퇴할 곳이 없었어요. 인사위원회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이도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불안한 심정과 대비되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 앉은 경영진들의 얼굴에는 이미 판결문이 쓰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미래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태 부장의 보고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이 회사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증거를 차분히 제시했어요. 증거라 불리는 것들은 모두 조작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도윤이 할 수 있는 변명은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도윤의 내면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인사위원장이 퇴사를 종용하는 순간 도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진실을 향한 깊은 갈망이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위축된 신입사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숨기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영진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윤은 태화바이오 프로젝트와 부모님의 보고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진 중 한 명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는 바로 이재훈, 도윤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회의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도윤은 임시 결정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의 도전은 태화그룹 내부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어요. 회사를 나서는 도윤의 등 뒤로 정하영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와 함께 부모님과 관련된 몇 가지 단서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쓸쓸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현철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제 겨우 찾은 혈육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병실 앞 이재훈과 마주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재훈의 눈에는 경계와 적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도윤을 한적한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재훈은 마침내 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부모는 회사를 망치려 했어. 그래서 제거해야 했지. 충격적인 고백 앞에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살인이었어요. 부모님은 태화바이오가 개발 중이던 약물의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하고 이를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경영진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재훈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후계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으니 더 이상 회사에 얽히지 말라는 위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도윤의 눈에서도 비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상실과 배신에 대한 슬픔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위한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그의 손에는 정하영이 건넨 USB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도윤의 진정한 복수가 이제 막 서막을 열려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날 이도윤은
오래된 다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그의 인생도 혼탁한 물결 속으로 휩쓸려가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하나와 구겨진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죽음처럼 차가운 현실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다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노인, 변호사 장석훈은 도윤의 할아버지 이연철 회장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연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슬픔은 곧 깊은 결의로 바뀌었어요. 장석훈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이연철 회장이 도윤을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비밀 계좌와 프로젝트 문서, 그리고 태화그룹의 숨겨진 어둠을 밝힐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당신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당신만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장석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신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문서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과정, 주가 조작 증거, 그리고 내부 거래를 통한 자금 유용의 흔적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법의 중심에는 이재훈의 이름이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태화그룹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한번 스며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태화그룹의 비밀 투자회사인 성진인베스트먼트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재벌가의 자금 세탁과 비자금 운용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곳에서 도윤은 오랫동안 태화그룹의 검은 돈을 관리해온 최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최 이사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이연철 회장의 후계자였어요. 도윤은 차분히 증거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 이사가 연루된 불법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도윤과 함께하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내가 감히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최 이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단단한 결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요. 도윤의 말은 최종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진인베스트먼트의 내부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소식이 태화그룹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중요 정보를 빼내고 시스템 일부를 마비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윤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에서 도윤에게는 뜻밖의 협력자가 생겼어요. 정하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태화그룹의 비리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를 향한 조용한 동맹이 결성된 순간이었어요. 태화그룹 본사 건물의 그림자가 서울 도심에 길게 드리워지던 무렵 이도윤은 자신이 준비한 비밀 작전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이제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어요. 날카로운 서류 정리와 디지털 파일의 분류 작업, 그것은 단순한 자료 수집이 아닌 진실의 무기를 벼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윤이 장석훈과 정하영의 도움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들은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어요. 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 과정부터 시작하여 주가 조작을 통한 시세 차익 실현, 그리고 내부자들의 부당이익 취득까지 모든 증거는
이재훈과 그의 측근 박기태를 향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자료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마지막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탐사보도팀과 검찰청 특수부에 전달된 그 자료는 태화그룹의 어둠을 밝히는 성광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 메일의 발신자는 진실의 수호자라는 익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폭로가 이현철 회장의 혈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태화그룹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언론이 태화그룹의 비리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검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재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내부 고발자들을 하나둘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직원들, 부당한 지시에 고민하던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임원들까지. 그들의 증언은 이재훈과 박기태의 범죄 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태화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비리 내용이 상세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의문 제기였지만 점차 구체적인 사실과 날짜, 관련자,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진실의 물줄기가 태화그룹 전체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기태 부장이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구속 직전 모든 책임을 이재훈에게 돌리며 자신의 죄를 최소화하려 했어요. 오랜 충성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는 도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보존 본능은 때로 어떤 충성심보다 강했기 때문이죠. 이재훈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소식을 뉴스로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태화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도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장석훈 변호사와 함께 태화그룹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이사진들 앞에서 도윤은 자신이 이현철 회장의 혈육이며 모든 진실 폭로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지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신과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부모님의 꿈과 정의를 되살리기 위한 깊은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이사진들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태화그룹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묵직한 침묵이 이도윤의 선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햇살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황금빛 궤적을 그리며 태화그룹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이 순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미세한 기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가장 구석에 앉아있던 이재훈의 얼굴만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잠시 이사회 참석을 위해 풀려난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도윤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력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이 회사는 내가 지켜왔어. 내 부모는 이상주의자에 불과했어. 현실을 모르는. 도윤은 이재훈의 말을 담담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아닌 깊은 연민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에 갇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묘한 연민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윤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작은아버지, 회사는 단순한 이익 창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거대한 유기체예요. 부모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재훈을 체포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재훈의 비밀 계좌에서 대규모 횡령 자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회의실 문이 닫히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사회는 침묵 속에서 새로운 비상경영 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준비해온 개혁안을 차분히 제시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를 넘어선 태화그룹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재벌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직원 권익보호, 사회적 책임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약속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도윤의 말에 이사진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를 넘어 오랜 관성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정하영은 도윤의 개혁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태화그룹 내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기에 이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이현철 회장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서였어요. 병실에 들어선 도윤의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병상 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안식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지막 숨을 불어넣듯 할아버지는 가냘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이제야 내 부모님께 면목이 생겼구나. 그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도윤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물결이기도 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저녁 노을이 도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윤은 어느 때보다 강인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태화그룹 본사 건물 위로 봄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회장실 창가에 서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1년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8번째 봄을 맞이한 도윤의 어깨에는 이제 태화그룹의 미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소중한 사명이기도 했죠. 책상 위에는 새롭게 수립된 태화그룹의 중장기 비전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슬로건 아래 친환경 에너지와 바이오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 전략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부모님이 꿈꾸었던 기업의 모습,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화그룹의 변화는 내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투명했던 지배구조는 투명하게 재편되었고 부당한 갑질 문화는 상호 존중의 기업 문화로 바뀌어 갔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체념 대신 자부심과 열정이 그들의 눈동자에 깃들기 시작했죠. 도윤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 역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청년에서 진정한 리더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하영은 도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태화그룹의 혁신을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그녀의 실무 경험과 도윤의 비전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며 태화그룹은 대한민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롤모델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정하영은 종종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단순한 혈연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과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죠. 그날은 도윤의 부모님 기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회사를 빠져나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어요. 봄바람이 묘역의 나무들을 살랑이며 스치는 가운데 도윤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화그룹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문 기사가 들려 있었어요. 윤리경영의 새 지평을 열다 마이너스 그 제목은 도윤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바로잡았어요. 이제 진짜 태화그룹을 만들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신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한 인간의 깊은 서약이었어요. 바람이 그의 말을 받아 멀리 하늘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그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묘소를 떠나는 길, 도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이제 온전히 녹아내려 새로운 무언가로 승화되고 있었죠. 그것은 진정한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태화그룹 본사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잠시 차를 세우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태화그룹 건물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에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도윤 자신과도 같았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굳건히 서 있는 모습 말이죠. 카메라가 서서히 줌아웃되며 태화그룹 본사 건물이 서울의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위로 떠오르는 햇살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과도 같았어요. 이도윤의 여정은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핏줄을 넘어 진실의 힘으로 쓰여진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